네, 안녕하세요. 비진튜브의 비진입니다. 불매운동 2달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일본 기업이 나왔습니다. 일본 2대 자동차 메이커 회사인 닛산은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 3대 자동차인 닛산은 지난 2004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올 들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닛산의 지난달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와 같은 달보다 88%나 급감하였고 인피니티는 57대로 68%나 줄었습니다.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 소식은 외신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닛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닛산 고위 관계자가 지난 8월 매출이 크게 떨어져 한국에서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닛산 철수 검토 소식은 미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중동 및 아시아 방송에서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닛산과 다른 일본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자동차에서 맥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결국 세계적인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가 한 달간 100대도 안 팔려서 철수하는 건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닛산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에는 내부 방침상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닛산의 결정은 불매운동 이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다른 일본 대형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도 한국인들은 일본 맥주에 맛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기업의 불매운동 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맥주 수입은 전년 대비 8월 97% 급감한 것이 놀랍다고 표현하였으며 유니클로 및 일본 자동차 판매도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여행도 급감하여 일본 아베 정부 경제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일본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사태와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향해서도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며 이 문제가 안보 이슈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경제 도발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8월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닛산은 87.4%나 줄었고 혼다도 80.9%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의 렉서스만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렉서스의 8월 판매가 전년 대비 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 문제로 독일이 몇십 년 동안 사과해도 아직까지도 독일차 점유율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제치하 35년간 일본에 당한 치욕, 우리는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파렴치한 일본 정부는 또다시 대한민국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결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1.10점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낮은 수치다. 국가별 호감도와 지도자별 호감도를 보면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모두 낮았지만 아베 총리의 경우엔 격차가 유독 컸다. 제임스 김하산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국내 반일 정서가 아베 총리를 향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현 갈등 국면에서 아베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줄이는 측면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정부의 한일 갈등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달랐다. 문 대통령이 호의적일수록 정부의 대응을 호평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엇갈렸다. 자칭 진보 성향 79.2%가 정부의 한일 갈등 대응에 힘을 실었고 반면 보수는 62.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선임 연구위원은 이는 갈등의 분수령에서 한일 정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보완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처럼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 관계에 매우 현실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한일 간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트랙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한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2.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더 높았다.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59.3%가 동의했다. 김선임 연구위원은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과 관계없이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정부는 국익의 관점에서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한일 정상은 9월 유엔 총회, 10월 일왕즉위식,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등에서 만날 수 있으므로 이를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9일에서 21일간 유선, 휴대전화 임의번호화 걸기 전화 인터뷰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베 사과 전엔 못 죽는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고라는 최근 영면한 인물 중 세계적으로 울림을 가진 이들을 선택해 집중 조명한다. 최신호가 다룬 이는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이다. 일본군에게 납치돼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동안 위안부로 강제 수용됐던 여성이다. 유럽계 위안부 피해자 중 그간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생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9일 호주 애들레이드 자택에서 96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숨을 거두었다. 과거를 감추고 평범한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로 살던 그는 1991년 고김학순 위안부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우연히 본 뒤 용기를 냈다. 이듬해 호주 언론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증언 활동을 펼쳤다. 김학순 할머니 등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자서전 50년간의 침묵은 6개 언어로 번역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오헤른이 인도네시아 일본군 위안소에서 겪은 일도 소상히 소개했다.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부한 무역상의 딸로 태어난 그는 수녀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었다. 그러다 42년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했고 2년 뒤인 44년 납치됐다. 당시 21세였다. 이코노미스트는 그와 6명의 네덜란드계 여성들이 스마랑의 일본군 사창가로 끌려갔다고 표현했다.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음을 강조한 것이다. 오헤르는 위안부라는 말을 혐오했다고 한다. 일본군을 위안하는 역할이라는 이 말에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며 일본군에게 저항하는 오헤른에게 일본군은 칼을 들이대며 옷을 찢고 강간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중엔 스스로 삭발을 했는데 일본군이 그런 자신을 찾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스마랑 위안소에서의 세월은 오헤른에게 평생 상처를 남겼다. 위안소 방마다 꽃 이름이 붙어있던 까닭에 그는 평생 꽃 선물을 제일 싫어했고 어두워질 무렵만 되면 불안 증세를 보였다. 방마다 두꺼운 커튼을 쳐서 아예 밤낮 구별이 안 되게 했을 정도였다.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그도 자유의 몸이 됐다. 60년 영국인 장교 톰 루프와 결혼해 호주로 이사했다. 스마랑에서의 악몽은 남편에게만 한 번 얘기했고 그 뒤론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 처음엔 아이도 낳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남편의 위로로 마음을 추스르면서 가족도 꾸렸다. 스마랑과 관련된 물건은 흰 손수건 하나만 남기고 없앴다. 그 손수건엔 함께 스마랑으로 끌려갔던 네덜란드계 여성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미앱, 게르다, 엘스, 애니, 베티, 라이스. 루프 오헤르는 이 손수건을 고이 접어 화장대 안서랍에 소중히 간직했다. 두 딸이 장난삼아 손수건을 만지려고 하면 엄하게 야단을 쳤다고 한다. 두 딸은 자애롭던 어머니가 왜 손수건에 유난히 예민해 했는지 92년에서야 알게 됐다.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에 용기를 얻어 루프 오헤른도 스마랑의 악몽을 털어놓으면서다. 가족은 그를 위로했다. 손녀인 루비 챌린저는 지난해 스마랑에서 할머니가 겪은 일을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데일리 브레드를 제작했다. 직접 출연한 이 작품에서 챌린저는 스마랑 위안부 수용소에 갇힌 네덜란드 여성들이 학대와 굶주림 등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모습을 그렸다. 오헤른이 쓴 자서전의 한국어판 표지엔 그와 길원옥 할머니 등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을 꼭 잡고 미소 짓는 사진이 실려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루는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오헤른 할머니는 동아시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고인께서 겪으신 큰 아픔을 기억하겠다고 추도의 뜻을 밝혔다.
국내에선 올해 들어서만 1월에 김복동 할머니, 3월 곽연암 할머니 등 5명의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다.